조금은 이 포연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이렇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무도 지금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신경희님 제가 요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네. 과거에는 엔화도 달러 못지않은 중요 통화였고 안전자산이어가지고 네. 예, 달러와 엔이 같이 놀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달러 빼고는 엔화나 우리나 똑같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 레이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진우 소장께서는 이제 지금은 나와 계시지만 한때 선물 우리 그렇죠? N사 선물, 뭐 농협 선물의 네, 리서치 예, 센터장으로 했고요. 환율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이것을 알고요. 신경희님께서 지금 엔화를 사두면 괜찮을까요? 직설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엔화를 사두면 네. 이 정도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엔화가. 이 정도면 네. 그거 글쎄요. 지금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이 뒤집어졌던 것 중에 그 앞서 다 다루셨겠지만 네. 월스저널 기사 네. 그것도 주요했고 네. 또 뉴욕 외환 시장에서까지 엔이 저기 BOJ가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거의 처음 봐요. 예. 네. 남해 시장 가가지고. 네. 그러면 엔 먼저 한번 보실까요? N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신경희님 잠깐 기다리세요. 네. 엔화를 지금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잠깐 예. 기다리시고요. 네. 지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2번부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과연 BOJ의 이 YCC 네. 수익률 곡선 컨트롤. 네.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을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0.25 사이로 가두겠다. 네. 즉 수익률이 0.25%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본 10년물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때는 득달같이 들어가서 무제한으로 사서 다시 그 수익률이 0.25% 밑으로 내려오게끔 네. 저 국채를 사준단 말이에요. 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기 화면에 10년 보시다시피 네. 지금 이제 최근 6개월 흐름인데 위에는 지금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네. 지금 빨간색 선이 0.25%저 BOJ에서 넘기지 않겠다고 했던 상한선인데 네. 이게 지금 슬쩍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10월 들어서 자꾸 이제 잦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과연 BOJ가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릴 수 있나? 남들 다 긴축하는데 지금 긴축 안 하고 돈 풀고 금리 낮추는 데가 세 군데잖아요. 중국, 네. 일본, 튀르키예. 터키. 예, 튀르키예 이름을 바꿨죠. 이제 튀르키예, 네. 터키가 네. 이제 그렇게 바꿨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달러인 환율 보세요. 같은 기간 동안에 저걸 갖다가 0.25%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엔화 찍어내야죠. 엔화를 네. 찍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만큼 그렇게 된 거고 오른쪽 끝 부분에 결국 지난주 금요일 날 확 이제 달러인 환율이 150엔을 막 올라서서 152엔도 육박하던 놈이 네. 147엔대로 떨어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일간 차트 한번 보세요. 일간 차트 보시면은 사실 지금 이걸 갖다가 평상시 같으면은 이 정도 환율에서는 달러엔 환율을 달러 팔고 엔 사는 네. 그런 어떤 개입. 아니 그 이제 달러 매도 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네. 엔 사고 싶은 그런 양상인데 네. 지금 화살표한 저 부분이 뭐냐 하면은 9월 달에 한번 그때 공식적으로 개입을 한번 했어요. 이땐 시인했습니다. 했다고. 네. 했다고 시인했고 그다음 이제 끝에 그저께 금요일. 있었던 금요일 날 있었던 적어도 굉장하죠. 지금 인포맥스 화면입니다만 151.942가 고점이에요. 네. 저걸 갖다 147엔 아래로까지 순간적으로 밀어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장이 열렸는데 지금 일봉 상태가 어떤 상황이죠? 양봉이죠. 148엔으로 다시 이제 엔화가 약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한 1시간 전 차트인데 5분 차트로 한번 보시죠. 네. 5분 차트로 보시면은 그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왼쪽 부분에 확
금요일 날 그것도 뉴욕 외환 시장에서 저렇게 개입을 해버렸고요. 네. 파이낸스 타임즈는 한 300억 달러는 좋게 썼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기는 건 이제 주말 동안에 시장이 안 열렸던 거고. 그 다음에 뭐죠? 다시 또 오늘 아침 시간대가 6시부터라 되어 있는 저거는 시드니 장이 열린 거예요. 네. 호주에. 그랬더니 또 슬금슬금 환율이 또 올라갑니다. 149.40, 50 올라가니 또 한 번 밀었네요. 네. 또 4빅 가까이 밀었어요. 네. 4엔 가까이 밀어버리는데 저것도 개입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와서 149엔을 갖다가 또 위협합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시장은 한번 전쟁함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라서 네. 이 귀추가 이제 주목되는데 네. 거기다가 마침내 시황제 등극하고 나서 저거 보시죠. 위안 네. 시황제 등극하고 나서 과연 중국 증시하고 네. 위안화 환율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중국 증시 하락이고 하락입니다. 네. 홍콩은 지금 꼬로박고 있죠. 네. 예, 중국이 중국 했잖아요. 네. 손드시오 찬성하시는 분 손드시오 했더니 그 넓은 대회장에서 다 손들고 네. 저 시주석 옆에 있던 후진타오 네. 전 주석만 손을 안 들었더니만 네. 건장한 청년이 들어와서 네. 모시고 나갔죠. 저 화면과 저 사진은 중국 사람들은 못 봅니다. 지금 다 아마 삭제되고 막혔습니다. 다 막혔을 거예요. 우리는 국내에서 다 언론이 보도됐었죠. 네. 저희 뭐 내피셜입니다만 나가시죠 했다가 후주석이 그랬겠죠. 왜 했더니만 저 젊은 청년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희 내피셜인데 대피셜을 말씀해 보세요. 예. 그냥 나가실랍니까? 맞고 나가실랍니까? 중국이 중국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결국 이제 공산당 대회 끝나고 나니까 했지만 그 예상보다 좋게 나온 GDP 아까 마사지를 한 거 어때요? 예, 네. 해수 앵커 말씀하시는 순간에 우리 정 소장께서 웃으셨잖아요. 네. 시장 예상보다 좋게 이렇게 3점 몇 프로 나왔습니다 하니까 네. 웃으셨잖아요. 네. 왜 웃으셨어요? 예상했으니까요. 저도 바깥에서 네. 웃었어요. 네. 자, 중국 GDP를 갖다 보는 순간 모두가 웃었을 겁니다. 네. 중국이 계속 중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하에서 그렇다면 N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네. 그랬더니 지금 우리 달러원 차트도 보세요. 달러원도 NDF 시세는 어쨌거나 그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예사롭지 않은 그 기사 하나로 네. 평상시 같았으면 주식만 호들갑을 떨었는데 네. 이번에는 미국채 금리도 확 하고 유로 파운드 다 올랐어요. 다 그래서 네. 외환 시장에 달러 인덱스까지 훅 꺾이게 하는 네. 그래서 증시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 채권 시장까지도 한꺼번에 돌아서게 하는 폭발력을 보였어요. 상품도 금은도 원자재까지도. 네. 원자재도. 네. 그렇게 했고 우리도 NDF 시세도 많이 밀렸는데 네. 지금 장 열렸더니 현재 지금 다시 또 40원 근처 오지 않았나요? 1439원 정도 네. 하지 않나? 환율만 좀 안 떨어져요. 환율만 안 떨어진다. 네. 지금 38원이네요. 38원이네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엔원 환율이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 달러엔 환율이 이렇게 막 치솟기 시작한 이후로는 우리가 익숙했던 10대 1, 100엔당 1,000원에서 900 뭐 한 50원, 40원까지 갔다가 970원 근방에서 지금 현재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제법 됐네요. 970원 근방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애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엔을 살까요 하는 얘기는 지금 원화를 가지고 엔을 살까 이 말씀 같은데 네. 그 얘기는 이제 엔원 환율이 올라가기를 갖다가 예상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엔원 환율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러원 환율 나누기 달러엔 환율입니다. 네. 달러원 환율을 1,000원을 갖다가 달러엔 환율 100원으로 나누면 10대 1인데 100엔당 1,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자, 그럼 이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엔화를 사가지고 그것이 수익이 되는 쪽으로 달라면은 달러원 환율이 훅 올라가든지 우리는 아니면 약해지는데 일본만 강해지는 게 일본만 좋죠. 강해 네. 아니면 달러엔 환율이 훅 꺼지든지 네. BOJ 개입이 통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달러엔 환율이 훅 꺼지고 우리가 내려가는데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네. 달러엔 환율이 뭐 150엔 근처에서 오도 가도 못 하는데 우리만 뭐 1450, 60, 70 해서 1500 쪽으로 가자고 하면은 엔화 사는 것은 뭐 성공적이죠. 네. 성공적인데 글쎄요.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150엔 방어하는 그 BOJ 그게 안 통한다면은 네. 이 상황에서는 또 엔원 환율이 다시 또 낮아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엔화 사두면 좋을까요? 엔화가 예를 들어서 일본과 무슨 거래가 있으신 가운데 엔화 수요가 있으셔서 뭐 이런 차원이라면 모르겠는데
현재 이걸 갖다 투자 내지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신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혼선입니다. 네. 시장이 이길지 BOJ가 이길지 모르는데 조금은 이 포연이 깔아앉을 때까지 좀 이렇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무도 지금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신경희님 제가 요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네. 과거에는 엔화도 달러 못지않은 중요 통화였고 안전자산이어가지고 네. 예, 달러와 엔이 같이 놀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달러 빼고는 엔화나 우리나 똑같다.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엔을 산다는 것은 우리 원화가 더 나빠지고 엔이 그나마 나아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엔화 나빠지면 우리 나빠지고 예. 엔화 강세되면 우리도 당연히 강세되겠죠. 예. 그럴 바에야 이것도 네. 참 생각해 보시죠. 우선 이거 한번 뭐 워낙에 큰 이슈였으니까 닉 티밀하우스의 의미는 아시죠? 1-1 한번 보시면은 오죽하면 저 미국의 인텔리전스 매체에서는 저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먼저 보시죠. 네. 닉 티밀하우스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1-1입니다. 네. The reporter who knows what Jerome Powell is thinking. 제롬 파월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기자. 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네. 왼쪽 저 사진이에요. 저 사진 멋있죠? 네. 우리 금통위 출입하는 우리 국내 기자들도 그냥 이렇게 막 원고나 이렇게 핸드폰에 준비한 질문만 읽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번 진짜 뭐 총재실도 한번 막 문 박차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닉 네. 티밀하우스가 우리를 따지면은 하여간 최고 경제 신문에 한국은행 일진 출입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연준 출입 기자 중에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6월 FOMC 금리 결정 이틀 전에 그때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용어도 없을 때 빅 스텝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75bp 할 거야라고 하면서부터 진짜 맞네. 네. 자 오른쪽 하단에 존 힐센라스라는 친구가 닉 티밀하우스의 선임 기자고 지금 편집장입니다. 월스트저널에. 네. 저 때부터였어요. 저 때부터 월스트저널을 통해서 슬쩍슬쩍 흘립니다. 연준은. 그렇게 왔는데 그 전통이 이번에도 통했는데요. 그러니 결국 이 기사죠.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1번 슬라이드로 가면은 제목이 저거였죠. 네. 75p를 올릴 것 같은데 11월 2일 날. 11월 2일 날은 그러고 나서는 디베이트 사이즈 오브 퓨처 하이크스입니다. 다음번에는 얼마를 올릴까를 가지고 굉장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some official 몇몇 이렇게 관계자들은 시그널을 보내는데 좀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리는 거 불편하다 했는데 그 두 명은 닉 티밀하우스 기사에서 이렇게 뭐 링크까지 그은 걸로 봐서는 이 두 사람인 줄 알아라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라일 브레이나드 지금 사진에 나오는 네. 그리고 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찰스 에반스죠. 거기다가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에 또 그동안에는 다소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해왔던 메리 데일리 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 슬쩍 이쪽에다 힘을 실어주면서 거기다가 또 플러스 BOJ의 외환시장 개입마저도 연준이 마치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렇게 돌려 세웠었죠 시장을. 네. 이게 이제 3단계 네. 콤보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저기서 참 사진 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번 이 매체들의 사진을 통한 메시지에 주목하는데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 제일 위에 사진 보세요. 파월 의장 뭐라 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부의장 브레이나드의 저 표정 보세요. 네. 뭔가 굉장히 못마땅해 보이죠. 그렇죠. 네. 예. 네. 지금 사실 연준 내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올리다가는 뭐 빈대 잡다 초가상간 태운다고 잘못하면 경기 침체 온다는 그 세력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러나 결국은 이게 제일 큽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선거예요. 선거니까 지금 그냥 장을 갖다가 여기서 더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네. 요것도 하나 보시죠. 1-7번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십시오. 1-7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금리 오르면은 아래쪽에 초록색에서 저렇게 수직 상승하는 게 2년물이고 그보다 높은 레벨에 있다가 지금은 그 밑에 있는 10년물 이런 식으로 오르면 어딘가 부러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했던 말 중에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야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얘기하나? 지금 시장에서는 어딘가 부러질 때까지 연준이 긴축 스탠스를 갖다가 계속 고집할 거라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래 왔었으니까. 그래 왔었으니까 네. 우리 그럴 마음 없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 저분도 굉장히
직설적이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총장 투표권도 있어요. 투표권도 네, 있죠. 이분 네. 약간 좀 있습니다. 비중. 투표권도 네. 있고 한데 네. 그래서 지금 1-5도 한번 보시면은 1-5도 한번 보시면은 저렇게 달러까지도 저 기사와 네. 메리 데일리 총재의 발언이 달러까지 저렇게 훅 돌려 세우긴 했습니다. 돌려 세우긴 했고 일간 차트를 보시더라도 달러는 사실 여기서 좀 약해지는 게 맞아요. 네. 약해지는 게 맞고 지금 우리 정 소장은 속상한 거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달러- 제가 왜 웃었냐면 저 그림이요. 앞에 다 보세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약해지는 건 말아요 하다가 끌어올렸고요. 네. 말아요 하다 끌어올렸고 네. 또 그 패턴이 또 나왔어요. 또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저 주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1선 하회를 갖다 하향 돌파가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아, 백신만 네. 좀 깨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그렇게 네. 하면 이제 시장이 좀 돌려 세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현 시장 상황을 1-8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큰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데일리 차트보다는 요즘은 워낙 역사적인 변곡점이니까 큰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볼컷 당시에 저 15% 위로까지도 갔던 10년물이 네. 주구장창 빠졌잖아요. 네. 한 40년 안팎으로 금리가 빠지기만 했으니 네. 이 금리가 마지막 끝부분 보시다시피 저렇게까지 치솟으니 네. 어떻게 지금 채권 시장이 온전하겠습니까? 국내고 해외고 간에. 네. 이렇게 금리 오르는 것 갖다가 태어나서부터 못 본 분을 하고 내가 현업에 투입된 이후로 이런 장은 못 봤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어제는 오죽하면 일요일인데도 그것이 비상거시금융회의 한다고 경제수장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얼추 어떻습니까? 갈 때 가더라도 여기서는 한번 좀 쉬었다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 70년대 80년대가 네. 미국의 근본위 제도가 끝나고 그 요동을 쳤었을 때였었잖아요. 그랬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석유 달러 결제 협정 예. 이 직후에 달러가 네. 아직 정착 못할 때가 예. 난리가 한번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때 이후로 쭉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국채 금리는. 그리고 코로나 때 갔던 저 0.3, 0.6 저기인데 예. 저는 이 그림을 왜 좋아하냐면 저는 저기를 또 가야 끝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 마치 쌍바닥으로 저기를 또 적어도 저 레벨 코로나 때 갔던 국채금리 하단 레벨 뭐 한 0.8, 0.6으로 가야 소위 말하는 국채금리 하락이 끝나지 저렇게 해서 딱 끝났다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은요. 저런 그림은 여기서 다시 출발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 정철진 소장의 그 말씀에 제가 숟가락을 좀 얹으면은 네. 자 그러면 70년대 말 저 때 이후로 왜 그렇게 볼크는 그때 이를 악물고 금리를 올렸으며 인플레 잡자고 했겠지만 네.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그거예요. 소위 말하는 근본위 제도가 파기되고 네. 달러가 이제 근본 없는 놈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믿죠. 족보 없는 네. 네. 너도 뭔데 너도 종인데 하는 이 세상의 의심에 네. 너나 우리나 뭐가 달라 했을 때 그때 이른바 페트로 달러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유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석유 살려면은 달러야 무조건 달러야 이걸 네. 만들어서 해왔고 네. 지금은 또 뭘까요? 이제 달러와 이별이죠. 지금은 석유 갖고도 안 통해요. 네. 뭘 갖고 이 달러의 이 기축 통화 내지는 그래도 그 수많은 통화들 가운데 큰형님 지위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을까? 뭐 해보다 보니까 지금 우격다짐으로 지금 금리 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 네.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달러 강세 와중에도 의심의 눈길은 있잖아요. 저러다 달러 폭망 한번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미국 꼬라지 보면은 네. 예, 저거 뭐 폭망해야 되는 돈 네. 아니야 싶은 네.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금 이 10년 국채 마지막 오른쪽 부분에 파동도 이쁘게 만들었네요. 네. 한눈에 보이네요. 예. 1, 2, 3, 4, 5가 보이는데 예. 여기서 조정을 갖다 봤는데 지금 정 소장께서는 지난번 코로나 때 저점 예. 0.38, 0.4까지 10년물이 예. 저기까지 한번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예. 지금 현재의 시장 흐름은 뭐죠? 금리가 시장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좀 낮아지면 증시는 랠리를 펼치는 그런 달러 약세 상관관계를 나옵니다. 상관관계를 예. 보이는데 예. 만약에 저 0.4 정도까지 이 코로나 때의 저점까지 계속 주구장창 금리가 빠진다는 것은 또 그건 뭘 의미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예. 지독한 또 경기 침체예요. 그래서 좀 예. 시간이 환등되는데 뭐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미 국채 바이백이라는 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 그 얘기도 않습니까? 언급되죠. 지금은 예.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을 거예요. 예. 돈 되는 건 다 할 거예요. 예. 뭐 심지어 학자금 대출 상황 그
안 갚아도 된다. 그게 무슨 자본주의에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뭐 근데 그걸 그런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다소 이제 불안하신 것은 미국 지수선물 흐름이 조금 우리 한두 시간 전보다 약해지는 모습이고 네. 우리도 지금 상승폭이 시간이 갈수록 많이 자꾸 이렇게 둔화했습니다.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인데 코스피 3번 슬라이드 코스피 일간부터 보시면은 네. 일전 2285부터 열어야 편안해집니다. 즉 갭을 갖다 채워야 되는 거고 그 전에 또 이렇게 최단기 하락 추세선도 있고 한데 네. 또 아니면은 이렇게도 보시죠. 3-1을 보시면은 지금 저 피보나치 펜에서 지금 우리 캔들이 저 속해 있는 저 좁은 구간 저 안에서 좀 노는 정도가 아닐까 싶고 말씀 난 김에 코스닥은 일단 707포인트 707포인트부터 열면은 네. 일단은 역헤드앤 숄더 가능성이 있고요. 707포인트 열면은 교과서대로 가자면은 하다못해 어때 765 정도 네.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보다도 747 이렇게 또 피보나치로 접근하면은 747기에 일단 탑승을 해야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지금 조금은 이렇게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 뭐 하락보다는 반등 시도 뭐 그렇게 지금 나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1번 11월 2일 미국의 11월 FOMC 회의가 있는데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은 밟는다. 네. 그러나 지금 시선은 12월로 가 있고 미국의 유명 연준 출입 기자 요즘에 신들린 그렇죠? 예, 연준 출입 기자가 신들렸다기보다는 나도 가르쳐주면 그 정도 쓴다. 연줄 있다? 찔러주면 나도 쓰지 찔러줬다. 뭐. 예. 12월에서는 디베이트가 있을 것 같다. 네. 예. 하고 0.5의 가능성이 나오는데 예. 이때 마침 메리 데일리라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블랙아웃 직전에 던진다. 이러다 경기 침체인데 금리 인상 생각해 봐야 된다. 네. 하고 동시에 일본 재무성 출동. 네. 달러 강세 이대로는 못 둔다. 예. 엔화 강세로 또 출동을 하게 되고요. 음. 우리나라는 또 정부가 출동해서 채권 이렇게 안 놔둔다. 우리도 돈 뭐 20조 풀어가지고 50조 풀어서 살린다. 그렇다면 지금 빨간 넥타이를 이준 소장께서 매주셨는데 FOMC의 그 강력한 긴축에도 뭐 단기적이라고 제가 붙이겠습니다. 네. 숨통은 좀 트일 수 있다라고 하는 빨간 넥타이인가요? 예. 지금은 또 그놈의 포머가 스물스물거리면서 올라옵니다. 네. Fear of missing out. 야 이거 연말에 말이야 늘 좋았다고 하는데다가 그러고 또 뭔가 선거 앞두고 뭔가 좀 미심쩍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약간 사짜 냄새는 나지만 랠리를 만들 것 같은데 네. 이거 그냥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나만 그 마음이 네. 기관 투자가 헤지펀드 개인들에게까지 다 있다 보니까 또 현금 비중은 높고 하니까 그래 막 지금은 터져도 롱으로 터지자 하면서 일단 들어와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선거가 좀 저도 다음 달이잖아요. 미국의 중간 선거. 11월 8일이면 네. 며칠 안 남았어요. 안 남았지만은 뭐 며칠 안 남아도 또 시장이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